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추적하고 분석해온 거시경제의 큰 흐름, 그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낡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바로 그 서막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현재 경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46조 달러, 2025년 말 기준으로 이게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전 세계 총 부채의 규모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346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 그러니까 GDP의 3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경제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제로금리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은요, 말 그대로 사실상 죽었어야 할 수많은 좀비 기업들한테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뗄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어려운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빚이라는 균열이 말이죠. 저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스템의 꼭대기,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의 심장부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곡점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가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방비 전체 예산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뒤바뀌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전쟁이든 팬데믹이든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손발이 묶여버렸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도 휘청거리는 판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마어마한 기업 부채 만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만기 장벽, 즉 maturity wall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충돌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위기의 타임라인입니다. 보세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 28년으로 갈수록 만기가 돌아오는 빚의 규모가 점점 커지죠. 과거의 제로금리, 그러니까 거의 공짜나 다름없던 돈으로 쌓아올린 이 부채 예산이 이제는 정말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파도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데 이젠 그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는 기업들이 속출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2028년이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 빚의 거의 절반이 바로 투기 등급 부채라는 겁니다. 투기 등급이 뭐냐면 신용 등급이 가장 낮아서 파산 위험이 제일 높은 가장 취약한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잖아요. 이건 대규모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정해진 수순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큰 그림이라는 거죠. 의도된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난 10년간 경제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겨우 연명해온 그 좀비 경제를 한번 싹 정리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혼돈을 통해서 낡은 산업에 묶여있던 자본을 해방시키고 그 돈을 AI 같은 미래 산업으로 밀어넣으려는 거대한 재편 계획이라는 해석이죠.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2025년에 통과된 한 법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법안 하나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달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어요. 이 법안 정말 이름처럼 천재적입니다.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첫째,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100%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갖게 만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달러를 쓰면 쓸수록 발행사들은 담보를 채우려고 계속 미국 국채를 사야만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빚을 전 세계가 알아서 사주는 거대한 자동 구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걸 국가가 감시하는 중국식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게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분까지 챙기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걸로 세계 금융시장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끄는 블루블록은 민간의 혁신은 허용하되 달러와 국채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중국이 주도하는 레드블록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델이죠. 이건 새로운 금융 냉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 두 가지 철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은 시스템 바깥에 있는 불법적인 플레이어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있었던 대규모 암호화폐 압류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이건 전 세계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세계는 우리 규칙을 따르는 화이트리스트와 그렇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블랙리스트로 명확하게 나뉠 거다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질서는 어떤 기술 위에서 돌아가게 될까요? 이제 글로벌 금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표준이 되면서 우리가 알던 낡은 시스템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철도를 아예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냥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냈다 이 정도만 적힌 낡은 기찻길이었다면 이 ISO 2020이라는 새로운 고속철도는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부터 거래 목적까지 온갖 상세 데이터를 싣고 달려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에서 익명성이 사라지고 규제 준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오직 이 새로운 언어를 할 줄 아는 자산만이 이 고속철도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낡은 부채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게 투명해지는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가치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AI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 힘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희소한 자원은 뭘까요? 바로 검증된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돈이나 컴퓨터 성능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된 신원과 신뢰관계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 이걸 바로 트러스트 크래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검증된 인간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신원 인증, 즉 KYC를 통해서 나는 실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델인데요. 이게 바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비한 하나의 사회적, 기술적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경제는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지주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건물을 사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았다면 이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꾸준한 보상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자산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빚으로 쌓아올린 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스템에 직접 기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보상받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인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은요,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완전히 포맷하는 기간입니다. 2026년은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오는 충격의 해가 될 거고요. 2027년은 자본이 강제로 새로운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전환의 시기, 그리고 2028년이 되면 마침내 새로운 규칙 위에서 움직이는 뉴노멀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리셋되는 상황에서 과거 수십 년간 통했던 부의 공식이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규칙이 바뀌는 이 대전환의 시대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뢰와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